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 7일 토요일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9월 7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우리 함께 서로 분석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수업 전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프린트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지금 이 프린트물은 향후 정식 교재로 출간될 저의 교재와 완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린트물로 시작을 하지만 24년 10월 말에 서진호 경찰학 이름은 진짜 기출 천재 총론편이 출간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진기천이라고 해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줄이더라고요. 진기천. 뭔가 자양강장제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말에 서진호 경찰학 진기천 강론편이 출간되죠. 뭔가 이 이름을 보니까 녹용 성분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지문을 꼼꼼히 해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설을 여러분들 읽는 것도 공부죠. 자, 두 번째는 지금은 흑백으로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지만 진짜 출간될 때는 색인 처리를 다 합니다. 중요 부분, 음영 처리,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열심히 하고 기출 문제 풀 때 해설지를 같이 또 읽어도 이론 공부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아, 선생님 또 우리한테 꼰대 같은 말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피와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객관식 시험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객관식 시험은요, 이론 당연히 중요하죠. 기출 문제 분석이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경찰 수험생 분들 중에 자기가 이론 공부 좀 안다고 건방지게 저는 기출 많이 봐서 저는 이제 안 볼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만 풀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출은 기출이다. 좀 이상하죠? 기출이 기출이지. 이게 한자로 풀이하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기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새롭게 출제되는 기초가 됩니다. 새롭게 출제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위원분들 문제 출제할 때요 뭐부터 보는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뻔했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랑.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제가 학원가에 그때 막 강의를 시작했을 때거든요. 아, 들어갔었으면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모의고사랑 똑같이 냈으면 최고였을 텐데. 출제위원들이 뭘 보냐면요, 최근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봅니다. 여기서 변형해서 냅니다. 그래서 제 기출 문제집이 서진호 경찰학 최근 10년 진짜 기출 천재입니다. 정말 도움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왜 중요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느끼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의 주제는 로버트 필을 물어봅니다. 로버트 필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죠. 로버트 필을 뭐라고 지칭하죠? 영국 근대경찰의 아버지. 자, 그러면 어제 수업의 효과가 있네요. 자, 영국 근대경찰 아버지, 아주 느낌이 좋은 사람이죠. 로버트 필. 자, 다음 미국은 근대 개념이 없다 그랬죠? 미국 현대경찰의 아버지, 8월에 태어난 사람. 예, 오거스트 볼머. 오거스트가 8월이잖아.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근대경찰의 아버지, 예, 길준이요. 유길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버트 필의 주장 내용들 기억하면 되죠. 오거스트 볼머의 업적들 기억하면 되고, 유길준이 주장한 경찰제도 특징들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거의 안 나와요. 출제될 가능성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번도요. 근대경찰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옆에 그냥 한번 노트라도 해놓으세요. 1번은 철로일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번 근대경찰의 아버지 철로일량.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인 경찰청처럼 일본의 경찰기관인 경보료라는 경찰기관을 최초로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일본 싫어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행여나 우리 출제위원분들 중에 또라이 있잖아. 한 번이라도 언급되면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성지가 되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일본에는 철로일량이라는 사람이 근대경찰 아버지구나, 경보료는 몰라도 일본 최초의 뭔가 경찰기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오거스트 볼머. 적절하지 않은 것. 경찰은 정부의 통제, O입니까 X입니까? O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경찰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번 범죄 발생 사항 반드시 전파돼야죠. 3번 단정한 외모 필요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경찰의 효율성, 눈에 보이는 작용, 가시성. 그래서 경찰의 효율성은 가시적인 경찰력의 행사가 아닌, 이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뭐로 평가받아야 된다? 실제적인, 그 다음 그렇죠, 실제적인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그림 그립니다. 아, 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잔상이 남아있잖아. 그런데 딱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꼬아내는구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쉬운 편입니다. 이런 문제 나와주면 우리는 땡큐죠. 72기 간부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인물들이 있잖아요. 22년
이전에는 출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22년 이후부터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72기 간부가 2022년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71기 간부에는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한국을 물어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봅니다. 6.1준 경찰 치안에 집중해라. 6.1준은 위생경찰을 포함시켰습니까? 제외시켰습니까? 포함시켰죠.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제외라고 했죠. 정답 몇 번? 1번. 게임 끝이죠. 2번. 6.1준에 져서 서유견문, 서양에서 있는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거죠. 서유견문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0편 순찰의 규제,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죠. 3번 6.1준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6.1준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김옥균, 박영효는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어제 이론에서 배웠던 거 어떻습니까? 다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어제 수업에서 특히 우리 현준 씨가 이 수업할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공부라니까요. 맞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3번 봅니다. 20년 1차 순경이네요. 로버트 P를 물어봅니다. 1번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자, 일단 물어볼게요. 답은 절대 보지 마세요. O입니까? X입니까? 뭔가 좀 느낌이 쎄하죠? X입니다. 자, 보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사건의 발생 후죠. 로버트 필이 주장한 내용 중에 1번을 보시면 나중에 이론서 보세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입니다. 예방은 사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도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번 O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지 마라. 틀렸습니다. 2번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여기는 인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제 우리 이론에는 인정이 아니라 뭐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의, 우리 포기한다 할 때 지지친다 이러죠. 지지에 결정돼요. 근데 지지나 인정이나 유의미한 말이에요. 3번 교육훈련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경찰은 군대식 조직. 어떻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기출문제가 3문제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향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땡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1번에 이런 인물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 로버트 필이나 6.1준이나 오거스트 볼머나. 여러분들 만약에 틀리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 획득용입니다. 자, 4번을 봅니다. 여러분 4번부터는 여러분 그 4번에 제목을 보세요. 제2절 경찰의 의의, 이게 이론서에 어느 파트에 해당하냐 다 밝혀놨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찾기 쉽죠. 밑에 해설 보세요. 일단 답 보이도 괜찮아요. 핵심 지각서 제3테마, 4테마, 30테마 참조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밝혀놨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테마에 펼쳐서 이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재죠? 그러면 4번부터가 경찰의 의의예요. 여러분, 이 경찰의 의의에 해당하는 파트가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것도 경찰의 의의고요. 대륙법계, 두 개 비교 구분하는 거 경찰의 의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변천 과정,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것도 의의 파트입니다. 경찰의 분류, 경찰을 살펴보는 거잖아. 의의 파트고요. 기본 이념까지 모두 경찰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기출문제 엄청 많습니다. 4번 봅니다. 적절한 것은 1번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죠. 누구한테 패전했습니까? 연합군인데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에 패전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미국의 대표적 경찰제도 특징, 비경찰화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비경찰화가 뭡니까? 자, 경찰이 수행하는 보안경찰. 보안경찰이 뭐였죠? 보통경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였죠. 치안이죠. 보안경찰 이외에 협의의 행정경찰. 여러분, 협의의 행정경찰이 뭐였죠? 1번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영업, 경제, 산림, 이거죠. 결론,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이제 경찰로가 담당하지 말고 다른 기관으로 넘겨라. 이게 비경찰화죠. 1번 봅니다. 보안경찰 사무를 다른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한다. 보안경찰 사무를 이관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보안경찰 사무를 이관하는 게 아니라 보안경찰 사무 이외의 사무를 넘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함정이죠. 1번 X. 2번 봅니다. 1884년. 여러분, 1884년 연도 나오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1884. 프랑스. 지방 자치법전. 대표적 특징 딱 하나밖에 없죠. 경찰의 사무를 소극적 위해 방지에 국한하면서 위생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위생 사무를 제외시켰다라고 했죠. O입니까? X입니까? X. 여러분, 이제 지문 분석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하고 연동시키면서, 와, 출제위원들 그동안 기출문제 낸 것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바꾸네?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3번. 여러분, 영미법계 경찰입니다. 거기 보니까 경찰권 발동에 성질,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질, 작용, 범위, 조직이 아니라 이거 뭐죠? 아니. 형식적입니까? 실질적입니까? 실질적이죠. 실질적 의미는 뭐와 닮았다고 했죠?
대륙법계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죠. 그러니까 우리 현준 씨, 은한 씨 했던 말도 맞아요. 바로 대륙법계라고 해도 되는데 실질적 의미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3번도 X. 여러분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이 4번의 내용은 우리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 배웁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1945년부터 1948년 여러분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거든요. 이 3년 몇 개월 동안 미 군정 시대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약간 간섭하던 시기인데요. 미군정 시기니까 당연히 영미법계의 영향 받았겠죠. 영미법계의 영향의 대표적인 특징이 비경찰하죠.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다니까요. 4번 보세요. 미 군정 시기는 1번 경제경찰 폐지합니다. 경제경찰 뭐죠? 협의회 행정경찰이죠. 협의회 행정경찰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게 비경찰하잖아. 폐지해. 쉽죠? 그 다음에 위생사무를 경찰이 아니라 위생국으로 이관합니다. 다 비경찰합니다. 정답 4번. 자, 그리고 이 4번과 관련된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4번 문제 보세요. 이번 연도 7월에 있었던 간부 문제예요. 어렵나요? 풀만하죠? 여러분, 간부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 보니까 주 학생들이 간부 학생들이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그 친구들을 순경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시할까요? 쥐가 뭐가 잘났다고 화나요, 저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순경 시험에 형사법하고 경찰학이죠. 간부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24년 2차 순경 8월에 있었죠. 이때 형사법하고 경찰학이요, 74기 간부 시험보다 더 어려웠어요. 어디 건방지게 우리 순경을 무시해. 정작 무시하는 금마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4번 문제 잘 풀리죠? 여러분들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5번 경찰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분류 틀리면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더 친해질 텐데 경찰의 분류 틀리면 아직 친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혼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6개월 동안 친해질 거잖아. 경찰의 분류 같은 거 틀리면 저한테 혼납니다. 자, 가를 보시면 보안경찰, 협의회 행정경찰. 분류 기준 뭡니까? 업무의 독자성. 여기 하나 추가하면 타 행정자격의 부수 유무. 자, 가.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한다. 일단 맞죠? 보안경찰이 뭐죠? 보통 경찰 기관이 담당하는 거. 협의회 행정경찰은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거. 그럼 교통경찰은 보안, 건축경찰은 협의, 가는 옳은 지문. 여러분 계속 떠올려.
나를 봅니다. 질서, 봉사. 질서는 권력성, 봉사는 비권력성.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내용. 맞죠? 봉사는 서비스, 계명, 지도, 비권력. 맞네요. 자, 다음. 네, 봉사경찰의 예가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나도 옳은 지문이죠? 다. 예방, 진압. 예방은 사전, 진압은 사후. 따라서 발동 시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할까요? 머리를 쓰라고, 계속 단어를 떠올리라고. 예방은 전이니까 총포도금 취급 제한. 정신착란자 보호. 맞죠? 다도 옳은 지문. 라. 경찰 권한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 경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 따라서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른 구분이다. 여기까지 하고 무조건 하면 안 되죠. 뒤에 읽어보면 전국적 균등한 서비스 제공. 이건 누가 더 잘 돼요? 국가경찰이 잘 되죠. 따라서 라는 자치경찰은 라는 X죠. 순간 나도 국어 헷갈릴 뻔했다. 말을 보세요. 행정, 사법. 행정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사법은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따라서 목적에 따른 구분이죠. 그리고 삼권분립 사상에 기초하고 있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은 17 몇 년? 그렇죠. 1795년 프랑스 재화형벌 보전. 따라서 마도 5조, 가, 나, 다, 마, 총 4개죠.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박스형이고 개수형이라서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학급입니다. 학급. 맞죠? 여러분들, 일단 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박스형, 개수 문제. 이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거잖아. 나한테만 적용되는 문제 아니잖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죠. 이거를 차분하게 접근해야 돼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각각의 지문들 OX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야지. 박스형만 나오면 손을 떨어. 진짜 있다니까요. 간부 학생들 중에. 왜냐면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차분하게.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봅니다. 경찰의 기본 이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성을 딱 보면 여러분 순서대로 형식, 실질만 쭉 나열하고 대륙법계, 영미법계만 쭉 문제 나열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그렇게 안 해요. 큰 테두리를 잡아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 풀려요. 생각을 안 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2테마 문제 풀었다가 갑자기 5테마 풀었다가 경찰의 기본 인은 몇 테마였습니까? 어제 6테마였잖아요. 일부러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고. 6번 경찰의 기본 이념을 물어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번의 주제는 민주성이죠. 이 민주성은 국가조직,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상호 관계에서도 서로 의사를 이야기하고, 맞죠? 따라서 1번은 옵니다. 2번에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게 곧 법치주의예요. 이 법치주의가 합법성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법치행정이라는 말로도 표현돼요. 법적 근거를 보면 헌법 제37조 제2항.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행정기본법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에 보면 제8조인가 제9조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을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행정기본법도 규정이 없으나 있으나,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간부 문제 뭐 볼 거 없네. 3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배. 민주성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경찰관이 자기들 스스로 민주의식을 확립한다. 대내적 민주화입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헌법 제10조. 여러분,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에요. 국자법 제5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인권 존중 이념과 부합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공부 시작한 지 2개월? 몇 개월? 근데 조금 틈틈이 그래서 어제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 복습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당연한 건데 우리 친구들이 당연한 걸 못해요. 7번 봅니다.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적절한 것. 실질적 의미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의의를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먼저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란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으로서,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으로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맞죠? 자,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죠,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이거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어느 나라? 독일. 끝이죠.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X죠. 자, 여러분 이거 왜 X입니까? 우리 문구 이거 재밌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 아니고,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고 서로 포함관계 아니다. 저는 다 외우죠. 많이 봤으니까. 나 X.
다를 봅니다. 사무, 자치경찰,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에 모두 해당한다. 여러분, 이 다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이 자치경찰 사무가 뭐냐면요, 나중에 배웁니다. 국가경찰 사무 중에서 지자체 관할 내에 이제 4가지: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이거든요. 자,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형식적이죠. 자, 근데 지자체 관할 내에 안녕, 질서를 유지하죠. 따라서 형식적이면서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73기 간부 때, 작년이에요, 이 다 지문 때문에 간부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틀렸어요. 별로 안 똑똑하잖아. 자, 라를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물경찰이라는 게 언급된 적이 없었어. 이 작년 이전에는. 그런데 갑자기 공물경찰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물의 의미를 알면 되거든요. 공물이라는 건 공공의 사용, 수익에 이용되는 물적 설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유식한 말이잖아. 예를 떠올리면 됩니다. 도로, 하천, 다리,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도로 누구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사용하잖아요. 하천도 마찬가지죠. 공물경찰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도로 누가 담당합니까? 국토교통부. 하천은요? 하천은 조금 서로 같이 해요. 국토교통부도 담당하고요, 해양수산부도 담당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 행정기관이죠.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간부 학생들 그래 똑똑하지 않아. 자, 다음 마, 사법경찰, 수사경찰이죠. 형식적 의미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 다, 라, 2개밖에 없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문제 봅니다. 경찰 개념 변천 과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보면 16세기 독일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16세기 독일은 무슨 시대입니까? 고대부터 현대로 구분했을 때. 뭔가 헷갈리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예요. 우리 중세가 빗금 세계크라고 했죠. 14세기 말 어느 국가? 제일 먼저 시작한 국가가 어디라 그랬죠? 경찰 개념. 프랑스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나요?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되었다. 어제 배운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15세기가 독일이고, 꽃을 피웠잖아요. 독일에서. 독일이에요. 자, 이때 14세기, 15세기는 국가 목적 전체였어, 전체. 그래서 이게 고대와 똑같이 닮았어. 근데 16세기 때 왕권 신수설, 신의 영역, 가톨릭,
교황. 그래서 교회 행정 예 제외 한 국가 행정 전체였죠. 계속 떠올립니다. 그럼 봅시다.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 이게 바로 근거가 제국경찰법이라 그랬죠. 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자 가는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속이려고 뭐라고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 행정을 포함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16세기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제국경찰법이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 때 배웠던 뭐 일반난트법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함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나 문제풀이 할 때 우리 친구들 진짜 안타까운 거 두 문자 암기만 하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계속 생각나게끔 안 만들어주고 여러분 암기하세요. 그러면 뭐 누구나 다 강사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흐름을 모르고요. 체계를 몰라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용어 단어 함정 출제하면요. 애들이 등골에 땀이 난다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짚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출제위원 같은 느낌으로 공부해보세요. 독일을 언제든지 프랑스로 바꿀 수 있고 맞잖아요. 짜장면인데 짬뽕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금년도 말쯤 되면 저하고 또 모의고사 할 거잖아요. 엄청난 함정 포인트의 향연을 보게 될 겁니다. 갑자기 무섭죠? 경찰학은 함정의 학문이에요. 함정의 학문. 자, 나를 봅니다. 나에 보니까 17세기가 나옵니다. 바로 무슨 시대? 경찰국가 시대. 자, 그러면 밑에 보지 말고 경찰국가의 핵심은 뭡니까? 자, 17세기에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번 분업화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분리됩니다. 뭐로부터? 예예예. 좋아요. 국방, 외교, 사법, 재정 이런 데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내무행정에 국한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치안행정은 내무행정보다 좁은 개념이에요. 내무행정이라는 건 치안 플러스 각종 적극활동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적극활동이 협의행정경찰, 위생건축 이런 것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옳은 지문이네요. 맞죠? 잠시만요. 이거 17세기 외교, 국방, 재정, 사법을 제외한 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아주 구체적인데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이죠. 맞죠? 여러분 18세기는 무슨 국가 시대? 좋습니다. 법치국가. 법치국가가 나타났던 배경은 이제 왕 네가 뭔데 교황?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의 이성이 최고야. 어디 나를 통제해. 나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야. 자연법, 천부인권설. 몽테스큐에라는 학자가 국가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해. 그럼 왕은 누구로부터 견제받아? 삼권 분립.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경찰의 역할이 더 축소되죠. 치안행정으로 국한되었죠. 이 과정이 몇 단계? 예, 우리 표에 5개 있었잖아요. 자, 5단계 쭉 나오죠. 프로이센 일반한테법부터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까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단계 프로이센 일반난태법. 치안행정에 국한은 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단계라고 했죠. 적극적 복지경찰도 인정되고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다 18세기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물론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보면 약간 다른 건 있지만 법치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된 건 맞습니다. 1884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것이 아니죠.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한 건 바로 그렇게 답을 말하지 말고 연도와 용어까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1795년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 90입니다. 좋습니다.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 복리 증진, X죠. 소극적 위험 방지로 규정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살펴보고 갑니다.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입니까? 가, 나, 다 옳은 설명이고 라, 마 틀린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 2번이죠. 자, 여러분들 소극적 위험 방지 또는 위해 방지, 이걸로 국한된 계기가 하나의 판결이 있었죠. 뭡니까? 예, 크죠. 자, 몇 년? 1880 헷갈려도 말해봐요. 땡. 무조건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아직도 못 외웠을까? 반성하면서 외우는 거야. 여러분 모르는 거 당연해요. 근데 노력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거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였죠. 그런데 이 해석이 나중에 입법화되죠. 90입니다. 언제? 자, 몇 년? 1800 땡. 이거는 1900년대예요. 1, 9, 1년. 프로이센 예, 경찰행정법.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 그래야 여러분들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좋습니다. 자, 다음 9번. 경찰의 분류.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경찰기관이 양자를 모두 담당한다 그랬죠. 옵니다. 예방, 진압, 발동 시점 옵니다.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죠. 장래죠. 사법경찰은 사건 발생 이유니까 과거의 상황을
대하여 작용하죠. 3번이 틀렸죠. 질서, 봉사, 질서는 권력, 봉사는 비권력, 결국은 강제력 사용 유무죠. 좋습니다. 10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시 반부터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마칩시다. 또 제가 미안하네요. 자, 쉬는 시간 전까지 15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맞춰보자. 우리 재밌게 해보자.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출 문제 있잖아요.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저는 저와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거 틀린 거 막 뽑아내는 거야. 막 내 혼자 머리 굴려서. 그래서 게임 중에 어떤 게임, 막 젠가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 동료끼리 모여가지고 지문 하나 읽어줘. 그럼 상대방이 O냐 X냐 맞추는 싸움을 해. 그렇게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밥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재밌게. 자, 여러분 10번 문제는 외국의 판례를 물어봅니다. 자, 어제 내용에는 없었지만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1번 경찰 개입 청구권. 독일의 띠톱. 자, 여기서 인정한 판결이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경찰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개입을 해주세요 라는 권리죠. 띠톱 판결은 1960년 연도까지 외우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띠톱 판결을 물어봅니다. 독일의 연방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독일의 어떤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공장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공장이냐면 석탄 가공업체입니다. 그러면 석탄을 이렇게 가공하려면 뭘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 자르는 게 뭐냐면 띠톱입니다. 여러분 띠톱이요 진짜 세밀하게 이 날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자르다 보니까 먼지, 분진, 석탄가루 이거 우리 코에 들어오면요 건강 해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고 참다가 경찰관님 여기 개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경찰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의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띠톱 판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2번 위험방지 앞에 일반적 수권 조항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세상을 확립시킨 계기 판결은 그치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계기가 된 입법이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몇 년?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죠. 말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을 보면 맵 판결이 나오네요. 이거 의의가 뭐였죠? 오, 비슷해요. 불법적 수색 압수는
증거 능력 없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5조. 4번. 국가 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입니까? 어제 우리 현준 씨는 들었어요. 국가 배상의 최초는 프랑스의 무슨 코? 블랑코. 그래. 블랑코 판결이고요. 교재에 있는 에스코베도는 제가 에스코트 떠올리라고 그랬죠. 누가 나를 에스코트 도와주는 거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예, 변호인, 접견 교통권 침해한 건 안 된다. 그럼 정답은 4번. 너무 쉽죠?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봅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장단점을 비교 설명합니다. 가를 보면 자치경찰이 권력적이다? 틀렸죠? 나를 보면 여러분 국가경찰이 중앙집권적이잖아요. 따라서 타 행정기관과 위에서 그냥 명령 지시 한마디만 하면 타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치경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자치잖아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 조정이 안 됩니다. 저는 국가경찰은 지역 실정 반영이 용이합니까? 아니죠. 자치경찰이 더 용이하죠. 국가경찰이 지역 주민 책임의식이 높습니까? 자치경찰이 더 높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개가 있네요. 가, 다, 라. 정답은 3개. 여러분 우리 앞으로 더 친해지겠죠? 국가경찰, 자치경찰 장단점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12번. 고등, 보통. 고등은 여러분들의 신념, 사상까지 다 점검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유래했습니까? 프랑스입니다. 따라서 X. 질서, 봉사, 권력, 비권력, 서비스, 질과 내용. 범죄 수사 권력적이니까 질서, 순찰은 비권력적이니까 봉사, 5조. 평시, 비상, 위에가 있냐 없냐, 경찰이 담당하냐 군인이 담당하냐. 따라서 평시는 보통경찰기관, 비상은 군대, 5조. 보안협의가 책임의 소재입니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이고 경찰 권한의 유지, 책임 소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라 틀렸죠. 그런데 여기서 풍속경찰이 나오네요. 여러분 풍속경찰은 형식과 실질 두 가지 분류를 할 때는 형식입니다. 왜?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법이 뭐죠? 풍속과 관련해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이잖아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구분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형식적 의미에 해당한다. 또 풍속경찰이 보안경찰과 땡큐 협의의 행정경찰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보안경찰이면서도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 협의 둘 다 해당하고, 그런데 형식, 실질만 놓고 봤을 때는 형식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풍속 경찰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 되시면 그 생활 질서과 라는 곳에 들어가면 주로 풍속과 성 관련 내용을 담당합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미성년자들 숙박업소? 여러분 별로 없을 것 같죠? 그 숙박업주들 요즘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처럼 보이나요? 신분증 검사 안 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편의점에서 담배 사고 술 사는 거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멀티방 들어보셨나요? 이거 6개월 전에 엄청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이 풍속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또 쓸데없는 말이었고 13번. 자, 경찰 개념을 물어봅니다. 1794 프로이센 일반난특법. 자, 여러분들 프로이센 일반난특법이 나오면 제가 핵심 포인트 용어가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랬죠. 절박한 위험의 제거 또는 방지. 그럼 그 단어가 있는지 볼까요? 절박한 위험의 제거 나오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이죠. 2번 1884 프랑스 자치경찰법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다. 이건 1795년 프랑스 재화연구해보자.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연도, 국가, 용어 항상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뭐 나중에는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은.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3번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몇 년? 1882. 좋습니다. 어느 국가? 독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해 방지에 한정돼야 된다는 것을 법 해석상 최초로 인정하게 된 판결이다. 따라서 경찰 개념 자체가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 범위의 축소잖아요. 따라서 목적 축소에 기여했다. 좋습니다. 띠또 판결. 경찰 개입 청구권 몇 년? 60년. 어느 나라? 독일.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 지금은. 좋습니다. 14번.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주제가 계속 똑같죠? 문제 자체 보세요. 거의 유사하죠? 지문도 보면 별반 없어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에 보면 조금 중복되는 문제 있죠? 맞죠? 이게 제법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혹자는 선생님 이번에 기출문제집 출간하실 때 중복 지문들 싹 다 없애주시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어디? 건방 힘들어 죽겠구만. 또 밤새라고? 뭐냐면 공부는 여러분 중복되는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기출문제집이 총 1100문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제목은 천재지만 중복되는 지문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없습니다. 저 정도 돼야 중복되는 지문 없애달라고 해야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가려봅니다. 보안,
협의, 업무 독작성, 가는 오렌지문. 나, 예방 경찰 발동 시점 오렌지문. 행정경찰, 사법경찰 목적 기준. 맞죠? 이때 배경의 삼권 분립 사상. 삼권 분립 사상은 프랑스입니다. 학자 이름은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입니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라, 국가, 자치, 권한 책임 소재. 맞죠? 마, 평시, 비상, 위해 정도, 경찰이냐, 군대냐, 담당 기관 구분. 맞죠? 질서, 권력성, 봉사, 비권력성.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내용, 다른 말로 하면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탁탁,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도 지금 딱딱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또 올린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공부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5번 기본 이념인데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분배한다. 민주성.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민주성. 그런데 뒤에 보면 성과급 확대. 여러분들은 성과급이 있나요? 경찰 되면? 없어요. 호봉 아니면 시간의 수당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SK 전 사원한테 이번 추석 연휴 때 350만 원 보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워 죽겠네요. 그게 성과급이죠. 성과급은 경영주예요. 1번 X. 2번 일권 존중주의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도 언급이 있고 국자법 제5조에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민간인이 참여하죠. 국민감사 청구제도, 18세 이상의 국민이 300인 이상의 연소로 어떤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해달라고 청구하죠. 민주성이죠. 경찰 책임의 확보. 뭔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민주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원에 의한 감사 청구, 외적. 맞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대내적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틀렸죠. 제가 어제 강조드렸잖아요. 대외적, 대내적 진짜 중요하다고. 4번. 여러분, 이 4번이 뭐냐면요.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서 제한하라는 거죠. 뭐죠? 법치주의, 합법성, 법치행정의 원칙.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이렇게 쉽습니다. 단문 문제가. 자, 여러분들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러분 시계를 보면 40 몇 분 되니까 우리 6시에 아니 5시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